네,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정형외과의 장동균입니다. 네, 오늘도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0세 시대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오늘은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은 또 생소하다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척추 질환으로 따지면 이제 제일 가장 흔한 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척추관 협착증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젊은 사람에서 많이 발생하는 우리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많은데, 이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MRI 찍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엑스를 찍었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신 분들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게 무슨 병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많은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 이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질문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증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과 치료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이제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척추 분리증이 대부분 먼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은 척추 이제 협부의 이제 일정 부분이 분리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조금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전이증이 발생하는데,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척추 이게 CT죠. 3D CT 3차원적 CT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척추에 보면 여기 이제 협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부라는 것은 이게 상관절돌기와 하관절돌기가 이제 만나는 이 좀 좁아진 부위인데, 이것을 이제 협부라고 하는데, 좁아진 부분, 여기에 이제 결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뼈가 이제 결손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끊어진다는 의미인데, 여기 끊어지면서 이제 척추가 분리된다. 그래서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따지면 스폰딜로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스폰딜로라는 것은 이제 척추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고, 라이시스는 이제 디펙트, 결손이라는 의미하는데, 그래서 스폰딜로라이시스, 척추가 결손되어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 옆에서 본 건데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이게 4번 뼈고 아래쪽 네모난 게 5번 뼈인데, 여기에 약간 틈이 보이시죠? 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이제 분리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척추가 협부에 결손이 있는 것을 척추 분리증이라 한다. 네, 그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피안 대소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르나보님께서 네, 반갑습니다. 네, 고과영님 안녕하세요. 여러 시청 팬입니다. 오늘 열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스코티시 테리어라는 종류의 이제 강아지인데, 예, 강아지 이제 목 부분이 엑스레이에서 보면 이 목 부분이 이제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게 척추에 이 옆에서 본 거 이 분리증이 보이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봤을 때 척추가 이런 이제 강아지처럼 보이는데, 이 목 부분이 이제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목 부분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스코티 독 사인이라고 한다. 이런 것은 척추 분리증이 있을 때 이제 말하는 것인데, 예, 르나보님께서 강아지 사진이 너무 귀여워요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목이 분리되는 것은 귀여운 것은 아니고, 이게 목 부분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척추 분리증일 때는 이것을
스커티독 사인이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틈이 보이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강아지 여기가 이제 눈이고 여기 목 부위가 끊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 분리증의 원인을 보면 원인은 이제 척추 질환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뭐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혀부가 완전하게 이제 척추뼈가 합쳐져야 되는데 이런 태어날 때부터 약간 선천적으로 분리되어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 그림처럼 이제 뭐 김연아 선수처럼 이렇게 이제 아니면 손현재 선수처럼 체조 선수들은 이렇게 뒤로 신전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뒤로 신전을 많이 등을 뒤로 제치면 척추끼리 이제 과도하게 움직임이 일어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신전 운동이라든지 회전 운동을 많이 하는 이런 청소년기 스포츠 선수들한테서 이제 반복적으로 자꾸 같은 부위가 뒤로 꺾이니까 척추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자극이 되어서 이런 피로골절처럼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막 큰 충격이 아니지만 이런 신전 운동 같은 것들이 계속 자극이 되면서 척추 분리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 환자는 또 야구 선수인데요. 이렇게 이제 요 사이에 틈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틈이 이렇게 척추가 이런 환자들은 특히 야구 선수 같이 또 어린 야구 선수들은 반복해서 또 이렇게 회전 운동이라든지 던지면서 그런 운동이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누적되다 보면 이런 골절이 미세한 자극이 누적되어서 피로골절처럼 이렇게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체조 선수라든지 뭐 야구 선수 아니면 스케이트 선수 같이 이런 신전 운동이라든지 회전 운동을 많이 반복적으로 하는 선수들한테서는 이렇게 이제 척추 협부의 결손, 분리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에서 반복적인 회전, 그리고 과신전, 신전이라는 것은 뒤로 이렇게 제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부위가 결손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신전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양인들에서 많고 특히 이제 에스키모인들한테 발생이 높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에스키모들이 이제 아기를 뒤에 업을 때 사용하는 이 뒤로 이제 아기를 감싸는 이 기구를 파포즈라고 하는데 뒤로 이제 계속 제껴지는 거 신전 운동처럼 그래서 척추에 지속적으로 뒤로 제껴지면서 부하가 걸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특히 이제 에스키모인한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뒤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제 한쪽으로 자꾸 뒤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하는 것도 척추의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척추 분리증을 이제 좀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미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민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피안대소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평영이나 접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많이 걸으면 힘들 때가 있는데 계단 오르긴 괜찮을까요? 네, 일단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수영을 할 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뒤로 제쳐지는 운동은 오히려 또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평영이나 접영은 이제 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삼가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유형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왼쪽 사진은 한 환자의 사진인데 34세 남자가 우리 이제 비욘디 시청자분들 다 아시죠? 이게 네모난 척추뼈고
5번 뼈, 4번, 3번 뼈, 3, 4, 5. 전추 1번 뼈인데 이 뼈와 뼈 사이 틈이 보이죠? 이렇게 이제 분리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진행하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말은 불안정하다는 뜻이니까 여기 이제 자꾸 진행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자꾸 앞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뒷마진을 이어보면 5번 뼈는 이쪽에 있는데 6번 뼈는 여기 있죠. 그리고 6년이 지난 데는 더 이제 분리증에서 전방으로 전이됐다. 그러니까 6번 뼈에 비해서 5번 뼈가 앞으로 빠져 있는 거죠. 전방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13년 후 사진을 보면 더 저명하게 보이죠. 4번 뼈 뒷마진은 여기고 5번 뼈 뒷마진은 여기인데 이렇게 벽돌을 샀듯이 이제 같은 높이로 쭉 있어야 되는데 6번 뼈 뒷마진은 이쪽에 여기죠. 그래서 이만큼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아래쪽을 기준으로 6번 제1전추뼈를 기준으로 5번 뼈가 이만큼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으로 빠져 있다. 앞쪽으로 전이되어 있다 해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척추 분리증이 시작해서 이것이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분리증처럼 불안정한 것이 이제 계속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것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이 치료는 협착증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협착증은 눌린 것만 제거하면 되는데 이 분리증은 이 빠진 자체를 복원까지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도 조금 더 힘들고 치료도 좀 힘들고 증상도 조금 더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침 햇살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복부 비만이 오래되면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나요? 체중 관리 비법도 알려주세요. 유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죠. 복부 비만이 있으면 이제 허리가 앞쪽에 부담이 많이 가고 뒤쪽 근육보다는 이제 앞쪽에 많이 가게 되니까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근육을 척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균형을 이루어서 잘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특히 여자분들 나이가 드시면 이제 배는 계속 나오고 등 뒤쪽 근육은 이제 자꾸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들고 이제 앞으로 자꾸 숙여진다고 하시는 이유가 등 뒤쪽 근육이 계속 말라서 이제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앞쪽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뒤쪽 허리 신전 운동을 많이 해서 허리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살을 빼야 되는데 체중 관리 비법을 알려주세요. 네, 체중 관리 비법은 이제 저도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건데 보통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 원인은 이제 들어오는 것보다 이제 에너지 소모하는 게 더 크면 이제 항상 체중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식단 조절도 같이 해야 되지만 꾸준히 하려면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서 특히 이제 조깅 같이 이제 요즘에 이제 마라톤 열풍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뛰는 것이 이제 가장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처음에 걷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조금씩 뛰어가면서 이제 러닝을 계속 하시게 되면 체중은 저절로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좋은 점과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블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불안정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다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제 특별하게 가끔 허리가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분리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듣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데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척추 분리증 자체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척추 분리증이 있으니까 나중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해서 좀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허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인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것은 인접한 하부 주체에 비해서 상부 위쪽의 척추가 전방으로 앞쪽으로 빠져 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척추 전방 전이증 스폰딜로리세시스 영어로 따지면 스폰딜로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이렇게 척추라는 것을 스폰딜로로 하고 리세시스는 슬리피지라고 이제 빠지는 것을 의학적 용어로 리스테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폰딜로리스테시스 척추가 앞으로 빠져 있다, 전이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네모난 게 5번 뼈, 4번 뼈, 3번, 2번, 1번. 나머지는 뒷마진을 이었을 때 쭉 일단 이제 같은 라인에 있는데 5번 뼈는 뒤쪽에 있죠. 그래서 기준은 아래쪽 뼈가 되기 때문에 5번 뼈에 비해서 4번 뼈가 앞으로 전방으로 전이되어 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은 빠진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빠졌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래서 뭐 한 25% 이내로 빠지면 뭐 1등급, 그리고 뭐 75에서 100% 엄청 많이 빠지면 4등급, 완전히 빠지면 5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뒷마진을 이으면 같은 것이 정상인데 조금 빠지기 시작해서 나중 되면 완전히 앞으로 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5등급까지 되는 거죠. 대부분은 저희가 외래에서 봤을 때 1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2등급까지만 빠져도 굉장히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1등급인데 심한 경우 2등급. 2등급 보면 거의 다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은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눌 수가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길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머리가 뒤랑 옆이 지끈거리며 멍하고 맑지 않은 느낌이다. 두통이 있을 시에는 눈이 뿌옇고 안압이 상승한 느낌이다. 목 뒤 가운데가 주사 맞은 것처럼 당 걸린 것 같다. 몸이 돌아가며 화끈거린다. 가슴 쪽이 조인 느낌도 한 번씩 난다. 이건 척수염 증상인가요? 지금 봤을 때 척수염의 증상은 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것만 보고는 척수염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척수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척수액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증이 있는지를 봐가지고 진단을 하는 건데 저거 가지고는 척수염이라고 진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 이제 내원하셔가지고 이제 MRI를 찍고 척수염이 의심이 되면 그 내척수액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은 일부분 두통이 심하거나 머리를 뒤로 제꼈을 때 두통이 심해지는 것, 또 일부분은 또 척수염 증상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척수염이 한번 생기면 빠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게임 및 키드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시술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이제 비욘드 시청자, 저한테만 이제 같이 강의를 같이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죠. 협착증, 그 다음에 추가반 탈출증,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척추전방 전이증, 이 척추에 대한 모든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물리치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물치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통증이 너무 지속된다. 하지만 수술을 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협착증이 정말 맞는지, 그러려면 MRI 찍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MRI 또 찍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협착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4, 5번인지 3, 4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위에 시술을 해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MRI를 찍어서 내가 협착증이 맞는지, 아니면 협착증이 맞다고 하면 그 레벨이 어딘지, 3, 4번인지 4, 5번인지, 그리고 내가 아픈 부위가 그 해당 부위랑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다 이제 일치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리고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 통증에 호전이 없을 때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주사 치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한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냥 아프니까 주사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제가 꼭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버탭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버스 운전 7년 후 추가만 탈출증으로 통증이 심해서 1년 전 현미경 수술을 했습니다. 1년 쉬어서 회복했는데 다시 버스 운전하면 재발의 위험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해야 할까요? 네, 이것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추가 탈출증 같이 허리에 안 좋은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운전이 되겠죠. 우리가 특히 버스나 트럭 같이 큰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정차를 했을 때 이렇게 미세하게 떨림이 크기 때문에 뭐 저희처럼 가끔 이제 버스 타거나 이런 승객들은 괜찮은데, 직업적으로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운전대에 앉으셔가지고 그 엔진 때문에 계속 미세하게 떨리는 그것이 허리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한테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택시 운전하시거나 오랜 기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중에서 이제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유가 이런 미세한 진동이 척추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안 좋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고, 버스를 운전하면 재발 위험이 있다, 다른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또 이게 또 먹고 사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업을 또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버스 운전을 한다고 반드시 재발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 위험성을 알고 있고 그 시험 중간중간에 이제 충분하게 스트레칭이라든지 충분한 이렇게 운동을 하든지 휴식을 취하면 또 잘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재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할 수는 없고, 이 버스 같이 미세한 진동은 허리에 좋지는 않다. 대신에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틈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몸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버스 운전을 하지 말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전방 전이증은 다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전이된 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눌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천성으로 이제 우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협부형, 이게 아까 운동선수처럼 이렇게 협부가 결손이 생겨서
불안정해지면서 전방전이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협착증도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도 협착증과 마찬가지로 이 퇴행성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도 있다. 또는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충격이 심해서 골절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또 그 협부 부분이 끊어지면서 골절이 생기면서 외상형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병적 암이라든지 무슨 다른 원인의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우리 척추 전방 전이증은 선천성, 협부성, 퇴행성, 외상성, 병적형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선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어릴 때 많이 발견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4세 여자분인데 굉장히 심하게 빠져 있습니다. 아까 등급을 따지면 한 3등급 되겠죠. 5번 뼈는 여기 있는데 이만큼이 빠져 있는 빨간 부분처럼 6번 뼈 뒷맞은 여기니까 이만큼이 빠져 있는 거죠. 거의 다 빠져 있죠. 척추가 앞으로. 이런 경우 선천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RI, CT 보시면 끝에만 살짝 걸쳐 있죠. 그러니까 한 75%, 그레이드 한 3등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이 굉장히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허리도 아프고 걷지를 못해서 내원한 환자인데 이런 경우에도 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긋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제 환자는 아니고 이렇게 제가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치료를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렇게 수술할 수가 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협부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부 결손 반복적으로 신정 운동하는 특히 스포츠 선수들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또는 이렇게 협부가 끊어지면서 나이가 쭉 들면서 아까 전방 전이증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끊어지면서 이 끊어진 부분 아시겠죠? 이제는 CT상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협부가 결손이 되면서 불안정해지니까 앞으로 수년에 걸쳐가지고 조금 밀려서 전방 전이증이 발생하는 것을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퇴행성 64세 여자분이신데 이런 협부 결손 없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5번 뼈, 4번 뼈가 어긋난 걸 알 수 있죠. MRI 보면 어긋나면서 이렇게 막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 퇴행성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이다. 네. 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락해서 척추 골절이 일어났을 때 협부도 같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제 다른 데도 부러지면서 이 협부까지 결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쪽 그러면서 생기는 것을 이제 외상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외상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적형 척추 전방 전이증은 것은 일단 질환 때문에 생기는 병적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감염이라든지 종양 그 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병적으로 협부 결손이 일어나면서 전방 전이증이 생기는 것을 병적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수술 후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약간 있는 환자들한테서 우리가 수술을 감압술이라고 하죠. 뭐 아니면 뭐 내시경, 현미경 이런 걸 해서 조금 끌어내면 안 그래도 조금 불안정한데 더 불안정성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후에 오히려 불안정성은 감압 효과는 좋은데 불안정성은 더 심해지니까 오히려 이렇게 수술 후에 더 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별로 안 심한 것 같은데 수술을 받고
2년이 흘렀더니 이만큼 빠져 있는 거죠. 그 불안정이 조금 있는데 수술로 인해서 더 불안정해지니까 오히려 수술이 결국은 전방전이증을 더 악화시킨 거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네. 아침 햇살님께서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저희도 이제 정형외과 의사지만 척추를 전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제 비욘디 있을 때 이제 잊지 말고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히 강의 들으시면 조금씩 이제 실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척추전방전이증의 증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척추전방전이증의 증상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추가반 하추증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어떤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척추 협착증, 추가반 하추증, 전방전이증 다 같이 신경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다. 근데 일단은 조금 차이점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이제 허리가 조금 협착증이라든지 추가관 하추증에 비해서 허리가 조금 아픈 게 좀 심합니다. 그것이 조금 차이점이고 나머지 이제 하지 방사통,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은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신경이 땡기거나 해서 목목해지거나 이런 느낌 얘기해 드렸죠. 다리가 아플 수가 있고 더 심하면 힘도 빠질 수가 있다. 다리 근력도 악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하는 것은 협착증과 마찬가지로 어느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4, 5번 신경이 눌리면 종아리와 장단지 바깥쪽으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1천추 6번 신경이 눌리면 엉치, 궁뎅이 뒤쪽부터 해가지고 발바닥까지 아플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네. 미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만성화됐는데 가끔 발 아래부터 무릎까지 저릴 때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척추가 전방 전이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죠. 어긋나 있으면 신경도 이게 끼이는 건데 신경이 끼이면서 이제 어떤 이제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듯이 2번 신경이 눌리면 사타구니 쪽이 아플 수가 있고 3번 신경이 눌리면 허벅지 앞쪽 4번 신경이 눌리면 종아리 내측, 5번 신경이 눌리면 종아리 바깥쪽 이렇게 그다음에 제1천추 신경이 눌리면 발바닥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척추 허리만 아프면 우리가 MRI 찍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엉치가 아픈 것이 기간이 오래됐으면 꼭 MRI 찍어서 어떤 신경이 눌렸는지 이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아님께서 비슷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디스크 증상으로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크, 척추 전방 전이증이든 협착증이든 추가반 하추증 디스크든 결국은 신경이 눌려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런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MRI를 찍어서 어떤 부분이 눌리고 있는지 꼭 정확한 진단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아님께서는 이제 꼭 한번 MRI를 찍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A씨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몇 년 전 MRI 검사로 제 5번 요추, 전추 1번, 6번 말하는 거죠. 결손 부위가 두 곳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전방 전이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일단은 이제 결손 부위가 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척추 분리증이 있다 이 말씀이고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 제가 아까 이제 젊은 분 6년 12년 됐을 때 앞으로 빠지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심하게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분리증이 있는 그 자체 전방 전이증으로 가지 않고
분리증이 있는 그 자체로만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씨님께서 꼭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얼만큼 가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교선 부위가 있는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진단받았으면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그것이 진행하는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해서 이전 엑스레이와 쭉 비교하면서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엉치가 아프거나 하는 신경 증상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게 분리증이 조금 심해져가지고 전방전이증으로 진행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시고 빨리 내원하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 상에서 전방전이증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되면 MRI를 찍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달 복실이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전방전이증 약으로 버티는데 계속 약 먹으면 안 될까요? 네. 약으로 버텨지면 약으로 계속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최근에 나온 약들이 이제 좀 좋은 약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몸에도 이제 해롭지 않은 약들도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약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 이런 건 아니고, 통증이 있을 때 아플 때마다 약을 먹어서 통증이 가시고 일상생활이 좋아진다면 그럴 때 늘 먹는 건 안 좋지만 아플 때 가끔씩 먹으면서 이렇게 회복해 나간다면 수술을 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존적 치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약을 먹어서 버텨지면 수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 좋아지면 또 운동을 해서 또 더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의 효과를 보면 나중에는 또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이렇게 또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네, A씨님께서 네, 무섭네요. 관리 철저히 잘해야겠습니다.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 아플 때 미리미리 잘 진단하는 게, 잘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모든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상화학적 검사는 모든 척추 질환과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 검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뼈를 잘 볼 수 있는 CT 검사, 최후에는 신경이 얼마큼 눌렸는지를 볼 수 있는 MRI를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아시겠죠? 약간 어긋나 있는 거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구나. 여기 약간 끊어진 거 알 수 있죠? 약간 위에랑 다르죠? 이렇게 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카티 독사인 여기 눈, 코 이렇게 해서 여기 다리가 있는데 목이 딱 끊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척추 전방 전이증이다. 협부 결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T상에서는 더 잘 볼 수 있죠. 이 끊어진 거를. 그래서 단면에서는 이렇게 끊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T는 뼈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MRI 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신경이 눌려서 좁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 MRI는 이렇게 신경 주머니가 크고 나가는 길이 있는데 신경 주머니 거의 안 보이죠. 이렇게 척추전방 전이증이 있어서 신경이 끼면 이렇게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다. 치료는 이제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이게 이제 보존적 치료에는 이제 안정과 물리치료, 보조기,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최후에는 이제 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근데 척추전방 전이증이라는 자체가 협착증과 다르게 앞으로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원인을 없애주는 것이 치료가 되겠는데 빠져 있는 것을 다시 잡아주려면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압술이 필요하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협착증만 있는 경우에는 갑압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충분히 치료가 되는데 척추전방 전이증은 이제 나사를 넣어서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시켜줘야 된다. 어긋난 것을 다시 맞춰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통증이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죠. 내가 이제 앞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는 경우, 아니면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꼴딱 샌다, 이런 경우, 아니면 이게 더 진행하면 이제 신경학적 결손,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소변 장애가 올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보존적 치료에 먼저 시행을 해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4번 뼈는 뒷마진 여기인데 5번 뼈는 뒷마진 여기입니다. 어긋나 있잖아요. 그래서 5번 뼈에 비해서 4번 뼈가 앞으로 빠져 있다. 이런 것을 전방전이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환자는 67세 여자분이신데 여러 마디가 어긋나 있는 거죠. 3번 뼈 뒷마진 여기고 4번 뼈는 여기 어긋나 있죠. 또 5번 뼈는 두 마디가 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 어긋나 있는 거죠. 두 마디 3, 4번, 4, 5번 척추 전방 전이증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긋난 것을 맞춰야 된다. MRI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뭐 신경 조목이 안 보이죠.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4, 5번이 더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눌린 협착증 수술처럼 이 감압술뿐만 아니라 어긋난 것을 완전히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추가부 탈출증과 함께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가 외래에서 볼 수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는 분리증이 생겨서, 분리증이라는 것은 이제 분리만 있는 거죠. 전방 전이증은 없고, 이것이 진행하면서 앞으로 빠지는 것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다. 예. 네, 아침 햇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척추에 안 좋은 자세가 엎드려 눕기라니 맞나요? 예. 엎드려 눕는 것은 척추에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엎드려 눕는 자세는 척추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주로 이제 엎드려서 뭐 이렇게 핸드폰 본다든지 이런 것은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척추 질환은 생활 속에서 이제 내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많이 이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땅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땅바닥에 앉는 거. 그러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피하고 소파에 앉는 거죠. 이렇게 의자 앉고 소파에 앉는 건데, 또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소파에 안 앉고 땅바닥에 앉아 소파에 기대는 분들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런 건 안 좋다. 항상 의자에 앉고 소파에 앉아야 된다. 소파를 기대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척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꾸준한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같이 이제 체중 조절을 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는 것이 우리가 100세 시대에 건강한 척추, 100세 시대까지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현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연골을 찢어지고 상하면 다시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이제 척추 연골이라기보다 이제 무릎 연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무릎 연골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했을 때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찢어진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무릎 걸을 때마다 걸리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경우 이제 다듬어서 그 찢어진 거를 이제 매끈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찢어진 것을 이제 꼬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든지 치료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준비해서 비혼 시청자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